칼슘제 섭취는 심근경색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좀 더 깊이 알아봅시다.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어떤 의사의 동영상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칼슘제를 복용하게 되면 칼슘이 혈관에 침착, 석회화되어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 등 혈관성 질병들이 생길 수 있다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칼슘제는 절대 안 먹고 멸치와 음식으로만 칼슘을 섭취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루 칼슘 권장량은 800에서 1000mg, 몸이 큰 편인 사람은 1200mg입니다. 편의상 중간치로 하루 1000mg으로 하지요. 칼슘이 많은 식품, 서울백병원 박현아 교수의 동영상을 참고했습니다. 우유, 요구르트 한 팩 200cc에 200mg, 슬라이스 치즈 2장 200mg, 두부 3분의 1모 200mg, 브로콜리 2컵 3분의 1컵 200mg, 깨씹, 상추 등 채소는 매우 많은 양을 먹어야 하므로 불가능하고요. 멸치, 뱅어포 20g에 200mg입니다. 그런데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 유제품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10대 1밖에 안 돼요. 마그네슘 결핍이 오게 되어 뼈의 탄성이 약해져 뼈가 부러지기 쉽게 됩니다. 원래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은 2대 1이어야 이상적인데 말입니다. 또 우유에는 엘러지를 일으키는 단백질이 가장 많아 아토피성 피부염, 음식 엘러지, 두드러기, 천식이 잘 걸리게 됩니다. 또 우유는 1형 당뇨의 원인으로 추정되며 과도한 유제품은 대장암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두부는 1965년에서 1999년 사이에 일본인 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연구에 의하면 두부를 먹는 것과 뇌의 위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 원문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의사들이 보는 참고서적에 나오는 두부에 대한 연구 내용입니다. 하와이에 사는 8,006명의 일본계 미국인들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두부를 먹는 것이 나이 들어서 기억력, 인식기능 테스트에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 들어 뇌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두부를 매일 먹었었는데 이 연구 결과를 본 이후로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느껴져 이제는 두부를 거의 잘 안 먹게 되었습니다. 브로콜리 2컵과 3분의 1컵. 이 맛없는 브로콜리를 이렇게 많이 먹기란 어려울 것이며 깻잎, 상추 등 채소는 매우 많은 양을 먹어야 하므로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멸치가 제일 먹기 좋긴 한데 그럼 멸치를 먹으면 칼슘을 안 먹어도 될까요?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거나 짜장면을 사 먹거나 일 갔다 와서 피곤하니 저녁도 배달시켜 먹는다면 멸치 먹을 기회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식사를 보통 하시는 분들은 칼슘을 하루 300mg 정도 섭취하고 식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칼슘을 하루 500mg 정도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500에서 700mg 정도를 보충해야 하는데 멸치 20g에 칼슘이 200mg 들어있으니 멸치를 매일 50에서 70g씩을 드셔야 하는 겁니다. 사진은 멸치 454g 들어있는 상당히 큰 봉지인데 매일 이 한 봉지에 거의 9분의 1에서 6분의 1을 먹어야 하는 건데 매일 이렇게 많은 멸치를 먹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산성인 멸치를 많이 먹으면 체액을 산성으로 만들어 우리 몸은 즉시 체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려고 알칼리성인 칼슘을 뼈에서 빼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데요. 누가 이런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돈이 안 되니 연구할 리가 없겠지요? 또 멸치는 퓨린이 많은데 이렇게 대량으로 매일 먹으면 통풍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멸치를 매일 소량씩 먹습니다만 가끔씩 좀 더 많이 먹은 날에는 엄지발가락 관절에 찌르는 듯한 가벼운 통증이 잠깐씩 지나가곤 합니다. 이게 멸치의 퓨린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멸치를 많이는 먹지 않으려 하니 칼슘제 보충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폐경기 여성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저산증이 되어 식사량도 적고 소화도 안 되고 멸치를 드셔도 칼슘을 다 흡수하지 못하시고 하루 칼슘 필요량의 30%밖에 못 드시니 골다공이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만큼은 칼슘제로 드셔야 합니다. 칼슘의 복용 방법은 식사 도중에 드셔서 음식과 섞이게 해야 위장이 편하고 하루에 2~3번에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칼슘제 섭취는 심근경색 위험 증가시킨다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순칼슘만 먹어서는
칼슘이 뼛속으로 잘 안 들어가서 혈관에 침착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칼슘 제조사들은 이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칼슘제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이상적인 2대1 비율로 들어있고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가게 구연산 마그네슘과 비타민 C, K2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칼슘도 구연산 칼슘과 구연산 마그네슘을 2대1 비율로 제조합니다. 구연산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K2는 혈관에 칼슘이 석회화되는 것을 녹여내는 작용을 하며 마그네슘과 비타민 K2는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가게 해줍니다.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가고 나면 칼슘이 혈관에 침착 석회화되지 않겠지요? 또 구연산 칼슘은 납, 중금속을 다 제거한 질이 좋은 칼슘입니다. 저희 사이트에 칼슘의 혈관 침착을 방지하기 위해 구연산 마그네슘과 비타민 K2와 구연산 시트릭 애시드를 복용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구연산 많이 드세요. 물 드실 때마다 새콤하게 타서 자주 드세요. 그러면 혈관과 관절의 석회화 녹이고 결석도 녹이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런 건 좀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데 돈이 안 되니 절대 안 하겠지요?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써야 하므로 석회화뿐만 아니라 골다공이 될 수 있고 부정맥, 심장마비, 저혈압, 심장판막병 등 심혈관 질병들이 생기고 불면증에 걸리고 면역이 약해져 대장암, 위암에 걸리기 쉽게 되니 칼슘이 부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골다공증 노인이 혼자 사시다 넘어져 골반뼈가 부러지면 출혈이 되며 며칠씩 일어나지 못하시다 사망하게 됩니다. 골다공증 처방약 제약회사들이 이렇게 칼슘을 먹지 못하게 하는 연구들을 스폰서하지는 않았을까요? 칼슘을 먹지 않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골다공이 될 터인데 골다공증 처방약 시장이 거대 규모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저희 사이트의 건강정보에서 건강제품 효과 없다는 뉴스는 왜 나오는 걸까를 보시면 이런 연구 결과들에 대해 확실한 안목이 생기실 것입니다. 저는 연구 결과를 볼 때 이 사람들이 왜 많은 돈을 들여가며 이런 연구를 했을까를 생각하며 봅니다. 이 연구에는 칼슘의 구연산과 마그네슘과 K2 등이 얼마나 들어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으니 칼슘만 복용시킨 연구일 것입니다. 칼슘도 흡수가 잘 안 되는 탄산칼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탄산칼슘은 흡수율이 매우 낮아 혈액에 칼슘이 부족해져 늘 뼈에서 칼슘을 빼서 쓰게 되므로 혈관에 칼슘이 침착되어 석회화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순 칼슘만 먹였다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연구 결과를 이끌어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닥터퓨어내추럴닷컴에서 알려드렸습니다.